사실 뭐 이 공동 명의에 관심이 많은 가장 큰 이유는 절세 효과 때문일 네. 거거든요. 근데 일단 이 세금이 어떤 세금이 있는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이 뭐 세금을 또 아껴볼 수도 있을 테니까 일단 세금 설명부터 좀 해주세요. 네, 부동산이랑 관련된 세금은요,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집이라는 거를 취득을 우리가 샀을 때 내는 세금이 있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동안 내는 세금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집을 우리가 파는 날이 오겠죠? 이 팔 때 내는 세금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집을 살 때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 살 땐 집을 취득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는 취득세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취득세는요, 우리 중요한 게 세율인데요. 내가 이 집을 얼마에 사느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 집은 몇 채를 가지고 있느냐, 네. 그리고 요 새로 사는 집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요, 세율 차이가요 1%에서 12배, 12%까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요즘처럼 다주택자분들에게 이렇게 중과를 한다거나 세금이 많이 나오는 복잡할 때는요, 우리가 집을 취득하기 전에 내가 지금 몇 주택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꼼꼼히 따져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일단 살 집을 때 그렇고. 네, 맞습니다. 샀을 때 이렇게 되고요.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동안 내는 세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재산세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있는데, 이 재산세라는 건요, 집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오는 세금입니다. 내가 6월 1일 기준일자를 우리가 정해가지고 그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세금이 재산세가 나오는데요. 그게 6월 1일치가 아니라 1년치 세금이 다 나오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은요, 내가 만약에 집을 살 사람이다, 집을 살 계획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요, 6월 1일이 지나서 사야 내가 세금을 안 낼 수가 있어요. 반대로 내가 집을 파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은요, 내가 6월 1일에 집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6월 1일 이전인 5월 30일까지 집을 팔아야 내가 이 1년치 세금을 부담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겠는데요. 그럼요. 눈치 싸움. 네. 그리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가 내는 세금이 재산세 말고도 하나 더, 종부세라고 하죠. 요즘 핫한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일종의 부유세, 비싼 집 또는 여러 개의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나오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공시가액, 공시가격 12억 기준, 뭐 9억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걸 넘는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 걸 종합부동산세라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우리 세대에서 집이 한 채밖에 없어요, 이런 분들은 그래, 그럼 12억까지는 세금 안 내도 됐습니다. 12억 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 내세요. 또 내가 우리 집에는 집이 여러 채가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9억까지는 세금 안 내셔도 돼요. 9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라고 나오는 게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집을 샀다가요, 가지고 있다가 맨 마지막엔 팔게 되겠죠. 이 팔 때 내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라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이 집을 파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남는, 내 주머니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하는데요. 이 양도소득세는요, 12억 원, 그러니까 파는 양도가액, 내가 그 팔면서 받는 돈 12억까지는 1세대 1주택자분들에게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받기 위해서는 우리 거주 요건이라든지 아니면 보유 요건, 이런 내용들을 잘 꼼꼼히 챙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와, 세금 종류가 정말 많네요. 그러면 집을 공동 명의로 했을 때 말씀하신 이런 세금들이 이게 절약이 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그 대표적인 부분인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이 취득세와 재산세는 공동 명의라고 해서 특별히 줄어드는 게 없어요. 이 취득세는 이 주택 가격의 매매 가액, 그리고 주택 수, 조정 대상 지역인지 여부에 따라서 그 세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뭐 10억 원의 집을 뭐 단독 명의로 사든 뭐 50대 50으로 사든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역시 주택 전체 가격의 공시지가를 산출로 바탕으로 해서 산출을 해서요. 그 정해진 세금을 종이 두 개로 나눠서 쪼개서 보내기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동일합니다. 다만 부부 중에 한 분이 뭐 다주택자이거나 아니면 기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뭐 오피스텔이나 토지 등의 비거주형 토지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세금 계산 방식에 있어서는 좀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 취득세, 재산세 똑같고 더 나빠질 수도 있는데 도대체 공동명의가 유리하다는 낭설은 그럼 누가 퍼뜨린 겁니까? 그건 바로 이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때문이에요. 아, 이 네. 두 가지 세금은요. 이제 중요한 점이 이제 주택 자체가 아닌 이 사람을 기준으로 매기는 인별 과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유자 명의를 부부 둘로 나눈다면 이 과세 세율 구간이 낮아지면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뭐 그냥 종부세부터 좀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네, 종합부동산세라는 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게 일정 금액을 넘어가는 고가의 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게 종합부동산세예요. 그래서 이거는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이 종부세라는 게요. 집에 대해서 세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세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별 과세 방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쿠폰이라는 것도요. 우리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갖고 있는 내 쿠폰, 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혼자 쓰는 것보다요. 내가 아내와 둘이 공동 명의로 해서 가지고 있으면 쿠폰이 2개가 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2개를 동시에 쓸 수 있으면 더 세금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세표준, 세금을 낮추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단독 명의일 때랑 공동 명의일 때랑 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 기준이 어떻게 달라져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에는 2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일반 인별 과세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1주택자 과세 특례 방식입니다. 이 2가지 중에 비교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첫 번째 인별 과세 방식은요. 부부가 각자 지분별로 개인별로 기본 공제액을 받는 거예요. 기본 공제액이 9억 원입니다. 각자 9억 원을 공제받으면서 총 부부가 18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거고요. 두 번째는 부부 중에 한 명을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을 해서 그 한 분만 12억 원의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 공동명의 이외에 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세대원의 주택수가 변경되거나 하시면 공제가 세율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전체 세대원의 주택수를 보고 꼼꼼히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집의 경우 뭐 둘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그 판단 기준이 2개예요. 두 개인데 하나는 부부의 연령 그리고 주택을 보유한 기간 이 2가지를 살펴보시면 돼요. 첫 번째 이제 고령자 세액 공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20%까지 공제가 되시고요. 이제 65세 이상 70세 미만이시면 30%, 그리고 70세 이상이시면 40%를 공제해주는 고령자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기 보유하는 세액 공제가 있거든요. 이제 주택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이면 20%, 그리고 10년 이상에서 15년 미만이면 40%, 그리고 15년 이상이면 50%를 세액 공제해주는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를 합쳐서 최대 80%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이상은 받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나의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만약에 부부의 연령이 높거나 해당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셨다면 이제 1세대 1주택자 과세 신청을 하셔서요. 이제 그게 더 유리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특례를 선택하시면 네. 그 2가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 보유 공제도 받고 고령자 공제까지 둘 다 받으시면 최대 80% 공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유리하실 거고요. 반면에 이제 연령이 낮고 젊은 부부 5년 미만의 기간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계셨다면 이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이제 9억 원 인별 과세를 받아서 부부가 총 18억 원의 기본 공제를 받으시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참고하실 점이 있는데요. 이제 지금 세제가 막 개편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연령별 공제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전망인데요. 그런데 이 거주 기간, 장기 보유 세액 공제는 보유 기간이 아니라 거주 기간을 고려한다라고 하는 고려해서 적용한다는 예정입니다. 그래서 집을 오래 갖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거주까지 하셔야 공제를 받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국회 통과를 한 상태는 아직 아니고요. 이제 정부가 발표만 한 단계이니까요. 내가 신청을 할 때 국세청에 최신 공제를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자세히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종부세 특례를 이제 해당이 돼서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그냥 자동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쫙 이어지는 건가요? 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안타깝게도요. 이런 제도는요. 내가 신청을 해야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처음 같은 경우는요. 직접 본인이 신청을 하시고 나서요. 매년 내가 한번 계산을 해봐가지고요. 올해는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하겠는데 올해는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하겠는데 있으면은 그때 내가 신청을 해서 바꾸면 됩니다. 바꾸는 방법은요. 내가 뭐 관할 세무서를 간다든지요. 아니면은 인터넷, 홈택스, 아니면은 모바일, 스마트폰, 손택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바꿀 수 있는 기간은요. 9월 16일서부터 9월 30일, 그러니까 9월 하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때 우리가 가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 특례 이름 어렵죠? 네. 우리 부부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1주택자인 것처럼 과세 특례 받고 싶어요라는 메뉴를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신청한 다음에요. 변동 신청 사항이 없다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이게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부가 점점 나이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집도 오랫동안 보유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공시가액도 점점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점점 내가 이렇게 판단하면서 더 유리한 상황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게 되면은 내가 9월 신청을 할 때 내가 가서 더 우리 부부에게 유리한 쪽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신청을 하시기 전에 내가 이거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모를 경우에는요. 홈택스에 가보시면은 우리가 미리미리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어떤 게 더 유리한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있어요. 이 서비스를 확인해서 직접 비교를 한 다음에 신청을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공동명의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세금 중에 자, 양도소득세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양도소득세라는 거는요. 우리가 집을 가지고 있다가 이 집을 팔면서 양도를 하면서 나오는 거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양도소득세라는 게 있는데요. 남은 이익, 내 주머니에 남은 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집을 5억에 샀어요. 근데 이게 집이 가격이 올라서 9억에 팔았다라고 하면은 나는 여기서 4억이라는 우리 이익을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4억을 받게 되는데 양도세도 마찬가지로요. 우리 집에 대해서 이 물건에 대해서 나오는 세금이 아니라 사람마다 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마다에 대해서 나오는 세금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혼자 4억을 버는 거랑요. 그리고 부부가 둘이서 2억씩 버는 거랑은 세율 차이가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도소득세 할 때는 우리 세율을 위해서라도 공동명의가 좀 더 유리할 수 있고요. 또 한 명당 1년에 250만 원까지 세금을 우리가 양도소득을 줄일 수 있는 쿠폰이 나와요. 근데 이 쿠폰이 나 혼자 쓰는 것보다 둘이서 같이 쓰게 되면 250만 원 해서 500만 원을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공동명의가 되면은 상당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설명 듣고 나니까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공동명의가 무조건 유리할 것 같거든요. 근데 또 뭔가 함정이 있겠죠? 이게 다가 아니겠죠? 네. 보통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닌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양도 가액이 12억 원 이하라면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비과세는 개인을 고려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명의라고 해서 특별히 유리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단독명의였다가 이제 공동명의로 이제 변경하는 경우, 증여해서 변경하는 경우에 이 배우자의 취득 시점에 따라서 이월과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서 꼼꼼한 계산을 미리 하셔야 됩니다.